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적당한 높이의 책상을 찾아서 이렇게 발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약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눕혀주세요. 이때 이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너무 최대 강도로 하는 건 조심해 주세요. 예전에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바지의 압박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했었죠. 보통 이 경우는 허벅지 외측에서 나오는 조금 이상한 감각 내지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시적으로 압박된 거기 때문에 조이는 바지만 안 입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와는 다르게 다리 앞쪽과 허벅지 안쪽이 저리고 당기는 증상은 조금 진행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치료 기간도 길고 활동도 많이 제한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타구니 통증과 어느 정도 겹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허리 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먼저 허리 쪽을 치료해주고 다리 쪽의 손상도 봐줘야 되는 거죠. 이쪽 영상에서처럼 허리 쪽도 당연히 봐야 되고 다리 쪽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증상에는 대퇴신경과 폐쇄신경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대퇴신경은 요추 2번부터 4번의 척수 레벨에서 내려오는데 대요근의 외측 라인을 따라서 서해 인대까지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을 지나서 대퇴사두근을 모두 지배하는 거죠. 대퇴신경은 대퇴직근과 내측관근, 외측관근, 중간관근으로 이루어진 대퇴사두근 뿐만 아니라 동근근까지 지배를 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보통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은 워낙 오래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앉아있을 때 이쪽 서해인대 아래 부위들을 눌러보면 엄청 타이트합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 그 아래를 지나는 신경들이 눌리는 경우가 아주 많겠죠. 간혹 걷다가 발끝이 땅에 걸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거나 혹은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확 접힐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는 운동신경인 대퇴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문제가 있을 때도 허벅지 문제를 같이 봐주는 거죠. 무릎 주변이 저리고 당긴다. 보통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관절 주변에 통증을 느끼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저림 증상. 이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했으니 보고 오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대퇴신경은 얼핏 듣기로 운동신경이라는데 운동신경은 저림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감각신경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 대퇴신경에서 나오는 복제신경이라는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감각신경을 담당하고 있죠. 복제신경의 주행 경로를 보면 허벅지 안쪽 깊숙한 부위에서 주행하는데 무릎 내측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릎 주변의 저림이나 내측 통증 혹은 감각 이상 등은 이쪽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측부인대 손상이나 거위발건염 혹은 신스플리트가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신경 문제를 봐줘야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역학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적으로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 관절이 아프면 그쪽으로 힘을 안 쓰려고 하고 엉뚱한 부위들로 체중을 다 넘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래 앉아있을 때 허벅지 안쪽이 계속 눌리면서 내전근이 약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과정에서 폐쇄신경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쇄신경은 내전근의 운동을 담당하면서 허벅지 내측의 감각까지도 지배하므로 이상 감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개월 이상 지속돼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라는 상태면 잘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새에 잠깐 나오거나 아직 한두 달이 안 지났다 라는 경우는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죠. 이럴 때는 장요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체중을 실어서 하는 장요근 스트레칭의 경우 오히려 요추 주변의 관절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폐쇄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이 바깥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세요. 너무 강한 강도는 다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칭은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나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적당한 높이의 책상을 찾아서 이렇게 발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약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눕혀주세요. 이때 이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너무 최대 강도로 하는 건 조심해주세요. 또 계속 앉아있고 오랜 기간 서있고 하는 분들은 테이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길이보다는 더 길게 테이프를 잘라주세요. 허리 바깥부터 이 허벅지 안쪽까지 길게 붙여줄 겁니다. 이쪽 서해부, 즉 사타구니 쪽에서 교차를 해주면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육 라인대로 붙인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는 경로대로 붙여준 건데요. 이렇게 해주면 서해 인대 부위를 살짝 띄워주어서 그 아래로 지나는 신경 압박을 해소해주게 됩니다. 장요근은 매우 깊은 부위에 있어서 테이핑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약간의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테이핑을 하게 되면 서해인대 부위를 약간 띄워줘서 그 아래 지나는 신경 압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매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과 테이핑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활동에 조심해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드릴 증상은 손상이 꽤 진행되어 있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어제부터 양쪽 허벅지가 당기고 저려요. 어제 처음 생겼다 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추 골반 쪽에 문제가 선행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전에도 요추 골반에 문제가 있었지만 몸이 잘 적응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벤트가 걸리고 나서 역치를 넘는 순간 양쪽이 다 저리는 증상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역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증상이 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쪽 허벅지나 안쪽 허벅지 쪽의 신경 자극 증상들을 알아봤는데요. 내가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할 때 힘들다 라는 분들은 스트레칭과 테이핑을 해보고서 그래도 잘 안 낫는다 하면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